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만나는 MRI, 방사선 걱정 없이 몸속을 볼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MRI가 최근에는 심장 근육에 생긴 미세한 흉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까지 숫자로 딱 측정을 해서 증상이 없어도 미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 기술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놀라운 기술을 포함해서요. MRI, 특히 심장 진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또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까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MRI가 원래 근육이나 뇌 같은 그런 연보 조직을 아주 선명하게 보는데 강점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심장 MRI는요, 단순히 구조만 보는 게 아니에요. 기능을 보고 심지어 아주 미세한 조직 변화까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아, 정량적으로요? 네. 그래서 진단하고 치료 계획 세우는데 정말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검사 과정의 기본적인 부분부터 최신 기술까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MRI 검사, 일단 받게 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나요? 그 왜 원통 안에 들어가는 것부터 좀 살짝 긴장되기도 하는데요. 아, 맞아요. 그게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죠. 들어가시면 윙윙 쿵쿵 하는 기계 소리가 꽤 큽니다. 소리가 크군요. 네. 그래서 귀마개나 헤드셋은 꼭 착용하셔야 하고요. 검사는 보통 한 20분에서 길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심장 MRI는 조금 더 길 수도 있어요. 아, 심장은 더 길군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선명한 영상을 얻으려면 검사 중에는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이거든요. 그걸로 바로 신호 주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대리 있군요. 다행이네요. 그럼 준비 과정에서는요, 그 금속 물질 제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시계, 액세서리, 틀니, 보청기, 심지어 그 붙이는 파스 중에도 금속 성분이 있는 게 있거든요. 파스도요? 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제거해야 합니다. MRI는 아시다시피 강력한 자석이라서요,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대부분 검사는 금식이 필요 없는데 조영제라는 약을 쓸 때가 있어요. 네, 조영제요. 네, 그럴 때나 아니면 복부 검사할 때는 보통 한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금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몸 안에 혹시 심박동기 같은 그런 금속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MRI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세요. 과거에는 인공심박동기나 인공와우, 또 뇌동맥류 클립 같은 거, 특정 스텐트 같은 게 있으면 MRI가 금기였죠. 위험하니까요. 네, 그쵸.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요. 소위 MRI 조건부 허가기기라는 게 많이 나왔어요. 아, 조건부 허가요? 네, 그러니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예를 들어 특정 MRI 기계 종류나 설정값 아래서는 안전하게 촬영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 다행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고요. 반드시 검사 전에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 안의 기기가 MRI 촬영이 가능한지 호환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길이 설정을 좀 조절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아, 사전 확인이랑 조절이 필수군요. 네, 맞습니다. 본인의 상태를 의료진에게 정말 정확하게 알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영제 이야기도 나왔으니까요. 이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부작용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요? MRIS는 가돌리늄 조영제는 비교적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드물게는 알레르기 반응,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정말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신장 기능, 콩팥 기능이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 네. 그런 분들한테는 신원성 전신 섬유증, NSF라고 하는 이게 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신원성 전신섬유증이요? 좀 무섭게 들리네요. 네, 그래서 이전에 조영제 맞고 좀 안 좋았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이건 검사 전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꼭 알려야겠군요. 네, 그리고 검사 후에는 물을 좀 충분히 마셔서 조영제가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진짜 심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심장은 계속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움직이죠. 근데 MRI는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점들을 밝혀내는데 이게 특히 유용한가요? 아, 그게
심장 MRI의 아주 특별한 점인데요. 심장의 구조, 그러니까 뭐 크기나 두께 같은 건 기본이고요. 심장 근육이 얼마나 힘차게 잘 움직이는지, 또 판막이라고 있잖아요. 피가 역류하지 않게 막아주는 문 같은 거요. 네, 판막. 그 판막이 새지 않고 잘 열리고 닫히는지, 또 심장 안에서 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마치 동영상처럼 보면서요, 수치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와, 동영상처럼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심근경색 겪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후에 심장 근육이 얼마나 손상됐는지, 또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데도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그 심장 근육 자체가 두꺼워지거나 약해지는 병, 심근병증이라고 하죠. 그 진단에 결정적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심근병증이 심부전이나 부정맥,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정말 무서운 병이거든요. 네. 보통 1차 검사로 심장 초음파를 많이 하는데 초음파로는 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심장 끝부분, 심춘부라고 하는데 거기만 두꺼워진 경우라든지 아니면 근육 안에 생긴 아주 미세한 변화들, 특히 아까 잠깐 언급했던 심근 섬유화, 그러니까 흉터 조직이죠. 이걸 찾아내는 데는 MRI가 정말 탁월합니다. 아, 그 심근 섬유화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숫자로 측정하는 핵심 기술과 관련된 거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섬유화라는 건 쉽게 말해 심장 근육이 손상돼서 딱딱하게 굳어진 뭐랄까 흉터가 남은 상태를 의미해요. 흉터 조직이요? 네, 근데 이 흉터 조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부정맥이나 심장마비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아, 위험도가 높아지는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MRI를 봐도 그냥 섬유화가 좀 있네, 없네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요. 이제는 T1 매핑이나 LGE 같은 최신 MRI 기법으로 이 섬유화된 조직이 전체 심장 근육에서 차지하는 비율 22%, LGE% 같은 걸 아주 정확한 숫자로 측정해냅니다. 숫자로 정확하게요? 네. 예를 들어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는 병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 20이라는 수치가 27%를 넘으면 사망 위험이 그냥 확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와, 구체적인 수치로 예측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환자분의 예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또 아직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언제부터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할지 이런 걸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와, 진짜 단순히 병을 보는 걸 넘어서서 위험도를 숫자로 예측한다니 진단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까 미래기술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뭐 공간 전사체학이나 AI 같은 것도 활용된다고요? 아, 네, 맞아요. 아주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인데요. 공간 전사체학 같은 경우는 심장 조직을 떼어서 특정 위치마다 어떤 유전자 활동이 다른지를 지도로 만드는 거예요. 지도처럼요? 네. 그래서 심근병증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또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할 타겟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AI, 인공지능은 이제 심장 초음파 영상만 가지고도 MRI처럼 심근병증의 원인이 뭔지 알아내려는 연구에 아주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진단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네요. 그렇죠.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MRI, 특히 심장 분야에서의 이런 놀라운 발전과 또 안전한 검사를 위한 주의점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게 강력한 진단 도구인 건 분명하지만 안전한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 전에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네요.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눈 심근섬유 정량화나 이전자 분석 기술처럼 영상의학 기술은 정말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는요, 병을 진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질병의 위험을 예측하고 또 개인에게 맞는 예방 전략까지 세우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와, 예방까지요? 네, 앞으로 이런 MRI 같은 영상 기술이 우리 건강관리를 또 어떻게 바꿔나갈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